나는 항상 질문을 받습니다. 불을 쌓기 시작하는 이상적인 시기는 언제입니까? 내 대답은 간단하고 직접적입니다. 자신의 충동을 거부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은 내가 농담한다고 생각하면서 웃는다. 결국 거의 100년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명백한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진실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빚을 지고 사는 사람과 재정적 자유를 얻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무도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우면서도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돈을 적게 벌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난한 것입니다. 거의 100년 동안 나는 유능한 변호사, 천재 공학자, 하버드 MBA 등 훌륭한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는 동안 교사, 간호사, 일반 공무원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를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은 지능도, 기회도, 행운도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예 라고 외칠 때 아니요 라고 말하고 지출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입니다. 는 축적해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 빼면서 쌓인다. 얼마나 벌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낭비를 멈출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얻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포기할 용기가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진부하게 들리지 않나요? 이 논리를 실제로 이해하는 사람은 1% 미만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불안에 빠져 있는 동안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 역시 한때는 어리고 무모했던 시절이 있었다. 열심히 일하고 똑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로펌에서 시간당 비용을 청구했지만 내 인생을 돈과 바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식을 판 것이 아니라 시간을 판 것입니다. 시간은 복구할 수 없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청구서를 지불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시간은 내 존재에서 훔친 1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요? 나는 동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집과 고급 자동차를 구입하고 마음속으로는 그들을 노예로 만드는 기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한 잃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불면증, 이혼, 중독 등 이 모든 것은 성공에 대한 환상의 대가였습니다. 나는 30살에 이미 $1,000,000를 가진 동료를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나는 이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아내, 내 고객, 내 친구들은요. 몇 년 후, 그는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계속하면 심장마비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의 의견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물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소유물에 의해 소유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인간의 가장 큰 감옥은 가난이 아니라 허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허영심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에게 없는 돈으로 사게 만들고 심지어 우리에게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가치와 낭비를 구별하는 방법을 모르는 두뇌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쫓아 청춘을 보내고 빚에 눌린 중년, 후회로 가득한 노년을 보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단 하나의 기술, 즉 아니오라고 말하는 기술의 부족이었습니다. 부의 진정한 적은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억제되지 않은 욕망입니다. 당신은 궁금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그것을 달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항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도록
꼼꼼하게 설계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화 악당의 음모가 아니라 훨씬 더 미묘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진화적 유산과 금융 시스템 및 광고 산업의 결합입니다. 우리의 두뇌는 자원이 부족하고 위험이 끊이지 않던 시대에 형성되었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음식이 있으면 먹고, 위협의 조그마한 조짐에도 도망치고, 모든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만족의 사고방식은 생존에 필수적이었지만, 오늘날 그것은 함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 소셜 네트워크가 지금 구매하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자극으로 우리를 자극하는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의 논리에 갇혀있는 우리의 뇌는 함정에 빠진다. 그는 각각의 제한이 마지막이며 충족되지 않은 각각의 욕망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저항하지 못해서 재정을 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뇌가 이번은 다르다. 이번 기회는 독특하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후회합니다. 1970년대 주택 거품 동안 나는 사람들이 집값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집을 사기 위해 엄청난 빚을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제가 불황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환상의 희생자였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우리가 미래를 통제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현재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한 금융규율은 우리가 복종하도록 프로그램된 본능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설명을 위해 저는 우리가 이러한 충동에 굴복하거나 저항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대표하는 제가 만난 사람들의 3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0살이 되었을 때 연간 $50만 달러를 벌었던 뛰어난 하버드 출신 변호사 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노력에 대한 대가라며 저택을 샀다. 하지만 그 집은 집이 아니라 금박을 입힌 감옥이었습니다. 모기지는 그의 급여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고급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녀를 값 비싼 학교에 등록했으며 전용 클럽의 매달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5년 후 그의 월급은 2배로 올랐지만 그는 궁지에 몰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고백했다. 나는 당신은 갇힌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빚과 허영으로 만든 세상에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스트레스로 인해 이혼이 발생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았을 때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욕구에서 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순자산이 100만 달러인 40대 사업가 잭의 이야기입니다. 1999년에 그는 친구들이 기술주로 부자가 되는 것을 보고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물어보러 왔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멀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떠났고 견고하고 안정적인 주식을 팔고 거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늙은이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 새로운 시대다. 그러나 그는 근본적인 교훈을 잊었습니다. 모두가 기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기회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함정이었습니다. 1년 후 거품이 터졌고 그는 돈의 70%를 잃었습니다. 그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을 팔고 대출을 받고 내기를 2배로 늘렸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50세의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는 탐욕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졌습니다. 그리고 최악은요? 그는 돈뿐만 아니라 10년의 인생을 잃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시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연봉 5만 달러를 버는 평범한 간호사 메리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그녀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의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매달 월급의 30%를 저축한 것입니다. 나는 디자이너 핸드백을 사지도 않았고, 차를 바꾸지도 않았고, 유행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싸구려 스케이트 타는 사람이라고 불렀을 때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후 그가 은퇴했을 때 그는 200만 달러를 갖게 되었는데 모두 간단하고 안전한 인덱스 펀드에 투자되었습니다. 그는 위험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머리 위에 지붕이 필요했지만 맨션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가 필요했지만 고급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존엄성이 필요했지만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톰과 잭은 똑똑했지만 어리석었습니다. 메리는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현명했습니다. 세상은 항상 똑똑한 바보를 선호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현명한 사람의 것입니다. 금융규율은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3단계 프로세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수준은 소비 통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지 말고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쓰지 마십시오. 간단해 보이지만 부자를 꿈꾸는 사람의 90%가 사라진다. 왜? 우리의 두뇌는 최신 휴대폰, 최신 옷, 최신 유행 레스토랑, 꿈의 여행 등 새로운 것을 욕구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각각의 메시지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속삭입니다. 문제는 모든 것을 갖고 싶어도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는 결코 사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 옷은 10년, 차는 20년, 집은 50년 정도 갑니다. 가난해서가 아니라 소비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고 더 많이 소비하는 습관을 낳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약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수준의 규율은 도끼를 들고 불필요한 모든 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구매하지 마세요. 한 달 동안은 아플 수 있지만 평생의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 조절이다.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괴적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한 번의 충동적인 투자로 몇 년 동안 저축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낮은 가격에 팔게 만들고 탐욕은 당신을 높은 가격에 사게 만들고 시기심은 당신을 무리를 따르게 만들고 행복감은 당신이 천재라고 믿게 만듭니다. 나는 뛰어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융시장은 부의 이전 기계입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서 빼앗아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여기서의 규율은 간단합니다. 모두가 화가 났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당신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어려운 단계로 욕망의 통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샀거나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다. 더 필요해. 내 자신을 증명해야 해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실제 전투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충분하지 못하면서도 결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10,000를 벌고 $100,000를 원합니다.
그는 10만 달러에 도달하고 100만 달러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찾는 것이 당신의 모든 기쁨을 소모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나는 매우 부유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지위를 쫓고 더 많은 게임을 하기 때문에 불행했습니다. 그들은 돈 게임에서는 이겼지만 인생 게임에서는 졌습니다. 세 번째 수준의 규율은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더 가질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진정한 자유, 즉 재정적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 성공, 인정을 구원인 양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합니다. 더 많이 달릴수록 속도는 느려집니다. 성급함은 유행을 쫓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결정을 내리는 등 실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실수는 당신을 뒤처지게 만듭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은 직선이 아니라 생존 게임입니다. 생존이 첫 번째 규칙입니다. 나의 가장 큰 장점은 지능이 아니라 인내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1990년대에 인터넷 거품에 빠져들거나 2008년에 패닉에 빠졌을 때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미래를 예측했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시간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과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는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과 경사입니다. 쓰노는 좋은 투자입니다. 즉, 절약한 돈입니다. 경사는 시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매년 투자를 바꾸지만 결국 아무것도 축적하지 않습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복리의 힘은 마술적이지만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첫 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에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10살, 20살이 되자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부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게으름으로 인한 느림이 아니라 단기적인 유혹을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종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일은 모두가 당황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과 아무도 결과를 볼 수 없을 때 강인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달성하는 사람은 항상 승리합니다. 가장 똑똑해서가 아니라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용적인 조언을 원하신다면 제가 평생의 실수를 통해 배운 10가지 황금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신의 수입에 맞게 생활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 소비를 하지 마십시오. 부채는 독입니다. 그것은 선택의 자유를 훔칩니다. 2. 벌어들인 돈의 최소 20%를 저축하세요. 저장해야 할 것은 남은 것이 아닙니다. 남겨두어야 할 것은 저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입니다. 3. 당신이 이해한 것에만 투자하세요. 투자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건드리지 마세요. 제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구매하지 마세요. 위험은 당신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4.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경쟁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나아지기만 하면 됩니다. 5.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람, 압력, 모호한 기회의 아니오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입니다. 6. 건강에 투자하세요. 건강이 없으면 돈도 쓸모가 없습니다. 일찍 자고, 잘 먹고, 산책하세요. 이것은 어떤 행동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7. 규율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십시오. 징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어리석음도. 8. 일을 단순하게 유지하십시오.
복잡성은 혼란의 표시입니다. 진정으로 지능적인 사랑의 단순함. 9. 인내심을 가지세요. 인내심. 항상 인내심. 부와 지혜와 자유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10. 놓아주는 법을 배우십시오. 기회를 놓치거나 실수를 교훈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가치가 없는 것을 붙잡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명백해 보이지만 저는 장담합니다. 그중 절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90%의 사람들보다 앞서 있을 것입니다. 나는 거의 한 세기를 살았습니다. 나는 제국이 흥망성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천재가 실패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번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나는 인생을 정의하는 것은 지능, 행운, 노력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기에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이다.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걷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나는 수십 년 후에야 이러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좀 더 빨리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공평하지만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도 기다리지 않고 두 번째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유일한 선택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명쾌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제가 평생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유행을 쫓고 빚을 지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내가 젊었을 때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일부 교훈은 실제로만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오늘 내가 한 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한 것, 즉 제 시간에 깨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99살인데 아직도 정신이 맑다. 내가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명쾌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나 과거의 실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냥 원해요. 분야를 선택하세요. 이유를 선택하세요. 선명도를 선택하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부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자유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 자신의 욕망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세요. 이것이 제가 배우는 내 평생이 걸린 메시지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